자,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본 개념? 여러분들 몇 개의 원소만 살펴볼게요. 몇 개의 원소. 먼저 비금속. 비금속. 자, 질소 FONCH가 가장 대표적인 비금속들인데 내가 적어준 게 최외각 전자수예요. 최외각 전자수입니다. 저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최외각 전자수.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 원자들은요 가운데 플러스 전기의 성질을 가진 양성자가 들어있고 주변에 전자가 들어가는 전자 껍질이 있는데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 어떻게?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그냥 8개라고 배워라. 그냥 8개라고 배워라. 그 다음 껍질은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기본 개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최외각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7개, 6개, 5개, 4개, 1개 있어.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는데 잠깐만 세상의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득 채우고 싶어 한다. 세상의 모든 원자는.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 하나 부족. 하나 부족. 그래서 F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산소는 2개 부족해요. 질소는 3개 부족해요. 탄소는 4개 부족해요. 주의해야 돼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라서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 있으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됐습니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공유결합 뭐라고?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뭔데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예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산소랑 수소를 준비했어. 그럼 어떤 상태라고?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라서 2개가 부족한 상태. 그러면 전자 껍질에 2칸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산소는 가만 놔도 전자 2개 채우고 싶어 이런 상태예요.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 부족한 상태고 옆에 수소를 놔두면 나 여기 껍질에 전자 하나 채우고 싶은데 그러면 산소가 수소한테 야 그럼 너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나한테 와서 바짝 붙어. 그래서 내 여기 빈칸을 네 전자로 채워줘. 그럼 내가 너의 빈칸을 내 전자로 이렇게 채워준 거야. 채워준 거야. 이렇게 결합에 쓴 전자를 공유전자쌍. 결합에 쓴 전자를 뭐라고 한다고? 공유전자쌍. 그래서 하나는 산소가 수소한테 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수소가 산소한테 준 거야. 정확히 말할게 공유해 준 거야. 공유. 여러분 공유는 뭔데? 같이 쓰는 거다. 같이. 무슨 말이야? 이 전자 나도 쓰는 거고 네 전자 나도 쓰지만 내 거 너도 써 이거야. 그래서 서로의 전자 껍질이 이렇게 겹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서로 채우는 걸 이거 뭐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선생님 근데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전기분해하려고. 뭐 하려고? 전기분해. 그럼 먼저 기본 개념.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은 뭔데? 이렇게 서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애야. 그래서 거꾸로 질문할게. 수소와 산소는 공유 결합을 왜 했어? 왜 전자 하나 주고 왜 전자 하나 공유 받았어?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가득 채워서 뭐라고? 안정해지려고. 됐습니까? 이제 거꾸로 설명할게. 내가요 전기분해를 할 거야. 뭐를 할 거라고? 전기분해. 무슨 말이냐면 물에다가 건전지를 연결해 줄 거야. 물에다가 뭘 연결해 줄 거라고? 건전지.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거야. 전자를 공급해 줄 거야. 물에다가 뭘? 전자를 공급해 줄 거야.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 저는요 수소랑요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가득 찬 상태가 되려고 결합을 했는데요. 이런 거야. 건전지가 연결이 돼서 건전지에서 공짜로 전자가 들어와. 건전지에서 공짜로 누가 들어온다고? 전자. 그러니까 징그럽게 얘랑 결합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원래 산소와 원래 수소로 나뉘어지는 거야. 저걸 뭐라고 한다? 전기분해. 저걸 뭐라고 한다고? 전기분해. 됐습니까? 그럼 전기분해 과정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우리가 앞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집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모든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로 써야 돼요. 모든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머! 자연에서 산소가 2개씩 다니니까 자연에서 물도 항상 2세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 2세트가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질 건데 수소가 4개니까 수소가 2세트여야 돼요. 됐습니까? 저게 물의 분해 반응식이야.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뾰로롱! 뾰로롱. 기본 개념. 어떤 기본 개념이면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이 고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된다. 고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그래서 먼저 전기 전도성이 뭐야? 전기가 흐르냐, 전기가 흐르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속은 고체랑 액체 중에 어디서 전기가 흘러? 금속은 무조건 흘러요. 무조건 흘러요.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겠어. 모든 금속은 고체든 액체든 항상 전기가 흘러. 아니 선생님, 왜 금속은 고체든 액체든 왜 항상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는 걸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고체든 액체든 전기가 흐르는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끝. 거꾸로 갈게.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뭔데? 엄청 치사한 결합. 왜 엄청 치사해? 내가 전자가 하나 필요하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자 하나를 주고요. 내가 전자가 2개 필요하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자를 2개 주고 2개 받는 거야. 이렇게 치사한 결합입니다. 공유결합 치사한 결합.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전자를 남한테 쉽게 뺏겨 안 뺏겨? 안 뺏깁니다. 전자 안 뺏겨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끝. 됐습니까? 마지막 이온결합. 이온결합은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결합. 액체나 수용액에서만 전기가 흘러요. 라는 기본 개념 해놓고 가보자고. 어머 선생님 물은요.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그러니까 물은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황산 나트륨 이온 결합물질이야. 뭐라고? 이온 결합물질. 이온 결합물질을 넣어주면 전기가 흘러요. 그냥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런데 그 안에 황산 나트륨 같은 이온 결합물질을 넣어주면 전기가 통해요. 이런 애들을 전해질이라고 불러. 저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전해질.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이온 결합물질을 전해질이라고 불러. 됐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 공익광고 포스터 같은 거 봤는데 젖은 손으로 콘센트 전자제품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말라는 건 선생님 물에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알겠습니까? 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물은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 됐어? 공유결합물질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요 집에서 젖은 손으로 샤워기 막 이렇게 하고 드라이 막 젖은 손으로 드라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야 죽어. 아니 드라이 감전돼서 죽는다고. 아니 선생님 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면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순수한 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그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순수한 물이 아니라서 전기 통하는 거. 우리가 쓰는 물은 그 안에 각종 이온들이 녹아 있어요. 알겠습니까? 각종 이온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미 녹아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은 전기가 통해. 알겠습니까? 수돗물은. 알겠습니까? 근데 너네가 대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쓰는 물은요. 전부 다 증류수예요, 얘들아. 전부 다 증류수. 알겠어? 걔네는 99% 이상 물이야. 그런 애들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물들은 대부분 이온들이 녹아있어. 그랬더니 또 그러면 선생님 정수기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통한다. 정수기물 순수한 물 아니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너네 순수한 물을 먹으면 설사해요. 알겠습니까? 농도가 너무 낮아서 설사합니다. 순수한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깨끗한 물일 뿐이야. 그 안에 각종 미네랄과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황산나트륨을 녹여줬어요. 왜? 이거는 전기가 통하게 해주려고 녹여준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건전지에 의해서 외부에서 전자가 공짜로 공급이 돼. 됐어? 그럼 얘네는 결합을 왜 하고 있어서 전자를 채우려고. 근데 바깥에서 공짜로 전자가 공급이 되니까 결합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저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기분해. 지금 내가 설명한 건 과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니야. 알겠어? 과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일단 가르칠 거야. 그래서 이제 가보자. 뭘 가볼 거냐면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어놓고 전기를 통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어요. 첫 번째 개수비 뭐라고? 개수비. 됐어? 이 화학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항상 확인하라고 했어요. 상태 알겠습니까? 이게 기체니까 개수비가 부피비. 개수비가 무슨 비라고? 부피비예요. 개수비가 부피비.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 이게 물이 차 있는 거거든요. 물. 그럼 물 사이에서 기체가 생겨요. 물 사이에서 기체. 됐어? 물 사이에서 기체.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질 때 개수비가 2대1이니까 부피비도 몇 대 몇? 2대1. 부피비도 2대1.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피비를 보고 누가 수소인지 누가 산소인지 알아내는 문제도 나와. 두 번째 개념.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봐. 이렇게 갈 거야.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때,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때, 산소가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 산소가 뭐를 땡기는 힘이 세다고? 전자를 땡기는 힘.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됐어요? 산소가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서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띄어. 알아야 돼.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산소가 실제 건전지의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갑니다. 수소가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가요. 끝.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의 부피가 2대1로 만들어지고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플러스 그쪽에 산소가 생기고 마이너스 그쪽에 수소가 생깁니다. 끝. 됐어요. 여기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이온 결합 가볼 거야. 봐.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를 같이 놔둬. 그럼 이런 거야. 나트륨은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호기야. 나트륨은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한 개. 나트륨은 바깥쪽에 전자 한 개. 됐어? 그럼 이런 거야. 나트륨은 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나트륨 저 전자를. 됐어? 염소는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어. 염소 맨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다고? 7개. 됐어? 그러면 나트륨은 나 이 전자 버리고 싶어. 염소는 나 7개인데 나 하나 부족한데 님 전자 저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됐어? 그래서 염소는 바깥쪽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8개를 채워.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하나가 많은 상태가 돼. 됐어요? 그래서 Cl은 마이너스일까의 음이온이 되고 나트륨은 플러스일까의 양이온이 돼.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는 힘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는 힘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Na 하나랑 Cl 하나가 결합을 하는데 지금 나는 해볼게. Mg랑 Cl이 결합을 할 거야. Mg랑 Cl. 마그네슘은 체가 천자가 몇 개? 마그네슘 체가 천자 몇 개? 혹이 마그네슘 체가 천자 몇 개? 2개. 마그네슘 2 플러스 2요. CL은 마이너스일까의 음료. 그래서 하라미카 집어넣게. 그럼 Mg랑 CL이 결합을 할 때 Mg2CL로 결합하냐? MgCl로 결합하냐? 뭐라고?
들려. MgCl2로 결합하죠. MgCl2. 왜? Mg가 2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라서. 알겠습니까? 내가 전자를 2개 버릴 거예요. 저는 전자 하나 가져갈 건데요. 내가 2개 버릴 거니까 너가 2개 가져가야지. 나는 하나만 가져갈 건데. 너 친구 없어? 있는데요. 데려와 그럼. 왜? 내가 2개 버릴 거니까. 그럼 너네 2명 오면 되잖아. MgCl2로 결합을 하는 거야. 질문 한번 또 해봐야지. 자,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할게요. 다은이가 대답할게요. 알루미늄 이온자량은 얼마? 알루미늄 이온자량은? 야, 내가 엄청 잘 가르친 거야. 알겠어? 알루미늄의 이온 정도를 모르는 너희들이 지금 양적 관계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 내가 존나 잘 가르친 거야. 알겠어? 인정해야 돼. 알루미늄 3 플러스입니다. 됐습니까? 알루미늄이 3 플러스인 걸 모른다는 뜻은 선생님 저는 과학을 좀 던졌습니다. 약간 이런 뜻인 거야. 알겠어? 표정이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럼 이제 산소의 이온 전자량은 얼마? 2 마이너스. 됐어. 그럼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을 할 거야. 알루미늄과 산소의 결합은 금속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알루미늄과 산소의 결합은 금속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아니, 화면 멈춘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지금 그런 단계야. 알겠어. 원래 잘 하는데 약간 지금 긴장한 거. 근데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알루미늄과 산소의 결합은 금속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뭐라고? 비금속 결합. 그렇구나. 비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었구나. 알아봐. 알루미늄과 산소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야, 금속 결합이야?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 뭐야? 금속이랑 비금속. 금속이 뭔데? 륨티륨. 비금속은 기억나잖아. 이거 이온 결합이 알겠지? 이온 결합. 그러면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을 하면 대답해. Al2로 결합하냐? Al3O로 결합하냐? 써줬는데 이거 대답 못하면 거의 싸우자는 거야 지금. 이거 써줬는데 대답 못하는 거 그냥 선생님 저랑 싸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Al2로 결합해? Al3O로 결합해? 좋았어. Al2O3. 그래도 매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이게 뭐라고? 이온 결합이야. 됐어. 이제 가보자. 똑같아. 결합 왜 했어? 전자 채우려고. 결합 왜 했다고? 전자 채우려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전하를 공급해 준 거야. 전자를 건전지 연결해서 건전지 표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똑같아. 우리는 전자를 채우려고 결합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공짜 전자가 오네. 건전지에서 공짜 전자가 오네. 결합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인 나트륨과 염소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됐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염화 나트륨이 나트륨과 염소로 돌아갈 건데 내가 잘 가르쳐 놨을 거야 아마도. 모든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로 써야 돼. 됐어? 그럼 여기서 Cl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Cl2라고 써야 돼. 됐어? 그러니까 개수 맞추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어머 선생님! 그럼 이 NaCl이니까 선생님 나트륨 2개! 라고 쓰면 안 돼. 알겠지? 금속은 결합 안 하고 있어. 금속은 수천억 개의 원자가 세트로 다녀서 얘 전체 개수를 B로 늘려줘야 돼. 요게 염화 나트륨의 분해 화학식이야. 이해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런 거 봐봐. 이런 거야. 나트륨은 왜 염소랑 결합을 했냐면 나트륨이 전자를 버려서 Na 플러스 상태였어. 근데 건전지에서 공짜로 전자가 공급이 되니까 원자 상태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야.
CL이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전자가 떨어지면서 원래 상태의 CL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원래 상태의 CL과 CL이 결합을 해서 CL2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요 밑에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얘들아 시험날 책상에 써놔라. 시험날 책상에 써놔라. 선생님 이거 왜 써놔요? 아니 이건 저기 얘들아 과학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과학적 가치가 별로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워봤자 학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적으로 이 암기 형태의 화학식을 내면 틀린다는 걸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출제하는 경우가 아주 낮은 확률로 있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근데 이걸 외워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외워서 못해서 이렇게 체크하진 않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살펴봤고요. 결론 한번 정리해볼게.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면서 플러스 극쪽으로 산소 기체가 생기고 마이너스 쪽으로 수소 기체가 생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개수비가 2대 1이라서 몰수비, 부피비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개수비와 똑같이 2대 1이에요. 끝. 이제 염화 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마이너스 그쪽에 나트륨 플러스 그쪽에 염소가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개수비 2대 1이니까 몰수비도 역시나 2대 1이어서 대신 조심해야 돼. 나트륨은 고체 상태. 나트륨 뭐라고? 고체 상태. 그러니까 부피비가 몰수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아까 문제 풀어드렸어. 끝! 잘 보셨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빵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빵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번에 물은 뿅뿅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뿅뿅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물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죠. 밑에 물의 전기 분해. 순수한 물은 이거 할 수가 없구나.